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취업이 안 돼서 도피성 대학원 입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공대의 경우 취업 안 돼서 대학원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원래는 도피성 대학원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부랴부랴 대학원을 구하는 거잖아요. TO가 남는 연구실을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연구실에 TO가 왜 남겠어? 월급이 적거나 너무, 또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시키거나, 그쪽 사람들이 되게 안 좋거나, 또는 그냥 소문이 안 좋거나 등등 이유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도피성 대학원은 이런 연구실을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석사의 경우에는 어떤 연구실을 가도 되게 견딜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생활에서 보니까 석사는 연구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견딜만한 수준이에요. 특히 제 주위에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취업이 안 돼서 석사로 입학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5명, 6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소식 들어보면은 그냥 다 지낼만 하다고 답변을 줬어요. 걔네들도 전부 생활에 큰 불만은 없더라고요. 만약에 도피성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걱정거리 첫 번째가 너무 힘들면 어쩌냐잖아요. 초반에만 배우느라 정신없고 힘들지, 장비가 숙달되기 시작하는 2학기째부터는 적응이 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맨날 9시에 퇴근하는 게 초반에는 힘들어도 나중 가면은 그냥 익숙해진다니까. 스트레스를 그냥 안 받게 돼요. 적응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은 석사한테 그렇게 빡센 일 안 시킵니다. 왜? 금방 갈 거니까. 걱정거리. 그럼 두 번째는 과연 졸업을 제때 시켜줄 거냐 이거잖아요. 석사는 졸업 걱정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졸업 여건은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빡센 학교 못 봤어요. 게다가 석사를 잘 안 받아서 그렇지 일단 받고 나면은 졸업 다 시켜줘요. 석사는 붙잡아줘도 뭐 맡길 일이 없거든요. 프로젝트나 과제들은 보통 3, 4년 장기 프로젝트로 나오는데 이거를 뭐 2년짜리한테 맡겨봐. 그럼 중간에 담당자 바뀌잖아요. 전문성 떨어집니다. 차라리 석박통합 5, 6년 길게 갈 애한테 맡기지. 그래서 석사는 붙잡아줘도 일을 맡길 게 없어요. 왜? 금방 갈 거니까. 그리고 걱정거리 세 번째가 연구실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냐잖아요. 만약 연구실에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3, 4학기 동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신 없어가지고 신경 쓸 겨를도 없어집니다. 석사가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생각하면 은근 긴 것 같은데 막상 겪으면 되게 짧습니다. 뭐 군대 같은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전생에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지 않는 이상 2년 안에 극단적으로 안 맞는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만나면 로또 사야 돼 진짜. 대부분은 대면 지낼만 하고 사소한 충돌이 있는 거지 되게 큰 트러블은 연구실에서 발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소규모 집단이라 서로 나름 조심을 하거든. 걱정거리 네 번째가 이 주제로 과연 취업이 될까 이거잖아요. 특히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석사는 취업에 메리트 없다, 학부랑 똑같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석사 취업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학부보다 꿀리진 않아요. 배우는 게 많거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박사만큼 석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진 않기 때문에 공채로 뽑아요. 공채로 뽑다 보면은 연구 주제에 딱히 차별을 두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주제면 더 좋겠지만 뭐 되게 의외의 주제더라도 석사는 그냥 학위만 인정해주는 수준이라, 반도체 회사에서 뭐 어떤 주제, 뭐 되게 드문 생명 바이오 주제로 석사를 나왔더라도 뽑습니다. 그리고 석사 배우는 동안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면접 가서도 할 말도 많고, 그리고 경력 2년 인정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누가 석사랑 안 맞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석사랑 안 맞는 도피성 대학원에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은 돈 걱정 되게 많은 사람, 만약 지금 당장 자기가 돈이 너무 필요해, 또는 간절해, 그리고 당장 돈 버는 거에 대한 욕망이 커, 그러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회사는 복지랑 월급이 대학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밥값도 뭐 1,000원 이하로 해결할 수가 있고, 회사 밥을 통해서, 또는 복지 포인트도 주기 때문에 소비에 절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학원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밥도 7, 8,000원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또 복지 포인트 없기 때문에 돈 절약이 안 돼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야. 막 회사를 너무 가고 싶던 마음이 그대로야. 돈 때문에.
그러면은 회사 간 친구들이랑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를. 대학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죠. 막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밥 먹는데 500~600원 더 아끼려고 하고, 또는 술자리에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끼고, 또 뭐 사고 싶은 옷이나 사고 싶은 전자기기 있는데 돈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못 사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많이 참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대학원 월급이 적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되게 일상적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아끼게 돼.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돈벌이, 알바나 과외를 통해서 돈벌이를 따로 마련을 하던가,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원 와서 과외한 사람들 많아요. 2개 정도는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취업이 안 돼서 부랴부랴 연구실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인맥 싸움이라고 봐요. 아마 막학기쯤에 부랴부랴 대학원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막학기라면 당장 대학원을 입학하고 싶다면 타대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정보가 많은 곳을 가야 돼. 무조건 자대 위주로 정보를 알아보세요. 자기 과 인맥 총동원해가지고. 아마 개인톡하기 좀 그런 사이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개인톡을 보내세요. 걔네도 우리의 사정을 들으면은 많이 도와줄 거예요. 나름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나름 같은 과이기 때문에. 보통은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원 가는 경우에는 친구들이 갔던 연구실이나 비슷한 연구실로 가게 됩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는 솔직히 정보가 없는 곳은 가기 꺼려지잖아. 무섭잖아. 그래서 정보를 얻고 그 중에서 2군데나 3군데 정도 자기랑 맞을 것 같다, 대략적으로 생각하기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연구실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세요. 메일을 막 보내세요. 메일도 안 뿌렸는데 여기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 되게 시기상조입니다. 왜냐, 교수님들은 메일 되게 읽씹 많이 하거든요. 메일 그만큼 많이 와. 그만큼 들어오려는 학생이 되게 많아. 은근 취업이 요즘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장 잘 안 해요. 답장이 만약에 안 왔다, 계속 보내세요.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계속 보내세요. 간절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티오 없다는 답변을 받을 때까지 보내야 합니다. 티오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거기는 일단 포기하고 다른 연구실을 컨택하는 거죠. 그렇게 어찌저찌 컨택이 되면은 적극 어필하세요. 다른 연구실 얘기하지 말고 솔직함 포기하고, 뭐 취업이 안 됐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고 하세요. 아마 이 시기에는 대부분 티오가 없거든요. 진짜 다 한 끗 차이야. 들어가는 거 많은 거. 대부분 연구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뭐 거르고 뭐 컨택한 횟수가 보통은 2~3군데 정도 돼요. 여러 군데를 일단 컨택을 해야 돼. 한 군데만 몰빵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컨택을 너무 할 곳이 없다 그러면은 한 신입 교수님 방을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아마 신입 교수님 연구실들은 석사를 되게 잘 받아줍니다. 왜냐면 일단 사람이 없잖아. 일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과제를 하려면. 그리고 물론 어떤 연구실이냐에 따라, 어떤 교수님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주위에 신입 교수님 연구실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잘 지내요. 일단 선배가 없는 만큼 교수님이 직접 교육을 해줍니다. 이게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확하고 짬 있는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입 교수님들은 밥 먹을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밥도 잘 사주고 그런데요. 지낼만 하대요. 아무튼 이렇게 컨택을 하면은 한 10월쯤에 원서 넣고 대학원 입학하시면 됩니다. 아마 겨울방학쯤부터 일을 바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석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제때 졸업을 하고 싶다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 취업이 안 돼서 모르겠다, 난 석박통합 들어가고 싶어 하고 부랴부랴 연구실을 아무데나 들어간다.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석박통합은 5~6년 되게 길고 프로젝트도 아예 전문적으로 직접적으로 엄청 많이 맡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연구실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과감히 졸업을 한 학기 늦추고 그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아요. 인턴을 한 학기나 또는 한 달 정도 하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대학원 입학하는데 이거 괜히 괜찮은 선택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석사 가서 시간을 더 절약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다만
돈에 대한 스트레스, 돈에 대한 욕구, 돈을 지금 당장 너무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더 준비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대학원 오면은 취업한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만약 취업이 좀 더 하면 될 것 같다 싶으면 취업을 더 준비하시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석사 오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석사 생활 괜찮아요. 재밌어요. 뭐 그렇게 일 빡세게 시킨 것도 아니고 너무 짧아가지고 배우는 것도 은근히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박사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